김무성 플러스 박지원 무지연합. 네. 예. 어떤 뜻입니까? 자,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김구 등 독립운동 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친일파가 숙청되고 처형돼야 되는데 오히려 백범김구가 암살당했습니다.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4.19 혁명 세력이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고 박정희가 5.16 군사구태태로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87년 5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5월 민주항쟁이. 그러나 5월 민주항쟁을 탱크로 진압하고 죽이고 했던 전두환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87년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87년 6월 항쟁의 타도의 대상이었던 노태우가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2016년 전 국민 항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세력이 권력의 중심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저는 탄핵은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탄핵 이후에 이 끌어오르는 촛불 민심 이거를 누가 받아 안고 누가 이것을 정권을 잡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 지금까지는 이런 혁명적 상황에서 항상 혁명 주도 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또 피해자로서 또 탄압의 대상으로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 기회에는 절대 그러지 말자.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새누리당의 비박이든 친박이든 낀박이든 다 청산 대상이다. 연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탄생의 공동 정범들이다. 특히 김무성은 선대 본부장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NLL 대화록을 위조해서 부산 서면노트에서 울부짖으면서 읽으면서 노무현이가 이렇다고 하면서 문재인이가 절대 뽑으면 안 된다. 예. 그러면서 박근혜를 목록 외쳤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본인은 친박 연대로 나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박근혜를 만난 것이 정치 일정에서 가장 후회스럽다고 얘기합니다. 표변도 이런 표변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정치가 못하는 거야. 그런데 탄핵할 때는 이 탄핵의 찬성표는 비박이 몰아오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몰아온 거예요. 예. 국회에서는 탄핵에 탄자도 못 꺼냈어요. 국민들이 탄핵을 꺼내니까 드디어 탄핵을 하자라고 뒤늦게 움직인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것을 박지원 대표가 김무성 비박계 협조를 받는 것이 마치 역사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처럼, 그리고 나는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인정하면 합치겠다. 이거는요, 제2의 3당 야비다. 김무성 전 대표가 그런 얘기 했죠. 합칠 수도 있다 얘기했고, 네. 또 박지원 대표는 흥묘백묘론을 꺼냈어요. 네. 그래도 마치 자기는 순수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탄핵을 위해서 그런다 하면 그것은 일정 부분 백보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인정하면 김무성과 합치겠다. 그리고 친박도 반성하면 용서해줘야 된다. 자, 근데 용서는 가해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의 똘레랑스는 나치 부역 2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나치가 물러간 다음에 제일 먼저 처형한 게 언론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에요. 다 죽였어요. 근데 공소시효가 끝났어. 법을 바꿉니다.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 80년대 중반까지 추적해서 발본세관에서 다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그만하자. 관용을 베풀자. 이만하면 됐다. 그래서 프랑스가 똘레랑스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까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처벌하지 않으면 또 다른 범죄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다. 그렇지. 내일. 그래서 역사 청산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밟아버려야 되는 청산해야 될 박근혜 탄생의 공동정범과 부역자들과 탄핵 이후에 손잡겠다. 그건 뭐냐면 91년도 3당 합담할 때 뭐라고 했어요. 노태우가. 김대중 빼고 다 모여라. 네. 지금 박지원 대표는 문재인 빼고 다 모여라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친박, 친노 빼고 다 모이자. 다 모이자. 네. 그게 이제. 그리고 친박도 반성하고 용서하면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후에 벌어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신종 제3당 합당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권을 가져가겠다. 절대로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5일 전부터 한 50번 공격했어요. 박지원 대표한테. 예. 그렇게 해야 돼. 네,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너 왜 그러니, 그래?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걸 공개하면 박지원 대표의 정치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 하세요. 안 합니다. 나도 그런 거 있어. 자, 그랬더니
박지원 대표 나한테도 뭐라고 본인이 또 받아쳤냐면 나는 민주당 일각에서 일베처럼 공격하지만 참겠다. 저를 일베로 모는 거예요. 그래서 참지 마라. 그랬더니 어제 또 썼더라고요. 탄핵까지 민주당에서 좀 두 분만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그 두 분이 문재인인지 추미애인지 뭐 정청래까지 포함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썼습니다. 공개했어요. 박지원 대표의 부탁대로 휴전입니다. 휴전. 탄핵이 중요하고 탄핵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원대로 잠시 휴전합니다. 그러나 탄핵 이후에 제2의 신종 3당 야합을 시도한다면 그때는 박지원 대표도 탄핵의 대상임을 경고합니다. 그러한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네. 나는 그 박지원이라는 분을 제가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같이 밥 먹다가 그 박기춘 의원 그 시계 그 상납받은 거 얘기 나오다가 제가 시계를 모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날 밤에 술 마시고 들어가서 시계 써가. 예. 내가 그 때문에 1년 동안에 시달렸는데 그래가지고 내 재산 등록에 시계를 해버렸잖아요. 그냥. 근데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는 여기 와서 보니까 이 김종인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이 저렇게 막말할 때 왜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어요? 언론들도 가만히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5배 이상씩은 강한 것 같아, 그분들 둘이. 근데 그분들은 아무리 말을 험하게 해도 뭐라고 안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요만큼만 하면 난리를 치면서. 연세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네. 뒤끝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추가할 게 뭐냐면 지금 시기에 개헌을 말하는 자 그것은 반역이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 하야 퇴진 국면을 흐리게 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개헌을 말하는 사람들이 공통 분모가 제2의 3당 합당을 꾀하는 자다. 오늘 정청래 의원님 굉장히 멋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비박 국민의당 제3지대까지 포함해가지고 연합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의도가 네. 들켰다고 보고요. 김무성 전 대표가 중앙일보 인터뷰를 했습니다. 속내를 드러냈어요. 나는 박지원 대표하고 수시로 통하고 모든 걸 상의한다. 가라 그래. 그런데 박지원 대표가 그것을 미리미리 공개해가지고 사람을 사람 곤란하게 맨날 만든다. 그러잖아요. 맨날 그러잖아. 그래서 김무성도 좀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박지원 대표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5일 전인가 기사를 딱 보는데 비박과 뭐 하겠다 합치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딱 보고 드디어 나한테 들켰다. 제가 그것을 웅크리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박지원 대표는 문재인 대표가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면 끌어들일 세력은 새누리당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지원 대표가 박근혜의 퇴진과 뭐 하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탈당하고 새누리당이 쪼개지는 것을 원하고 있구나라고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들어오면 주워 먹겠다. 이삭죽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언제 이것을 나한테 꼬리를 밟히나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2대1 기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난 합치겠다는 툴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캐치해가지고 지금 3당 합당 하려고 하냐 계속 공격했더니 한 발 물러섰어요. 1년 반 만에 나는 정청래 의원의 가치를 오늘 딱 알겠어. 그동안은 무가치였어요? 이상했어 좀. 이제서야. 근데 오늘 진짜 이게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갔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을까? 아닌 사람 많죠. 네. 특히 박지원 대표 같은 사람.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지금 이 대목에서 안철수의 스탠스는 뭐예요? 안철수는요. 이런 거죠. 박지원 대표가 자 보세요. 우리 당에서도요. 개헌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박지원 대표와 합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당이 또 한 번 쪼개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을 빼고 자 손학규, 김종인, 박지원, 반기문, 안철수 이걸 내가 다 큰 판을 만들어 줄 테니 여기에서 경선해라. 얘들이. 그렇죠. 그러면 뭐가 돼요?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란의 호메니용이 됩니다. 전국을 다 주도할 수 있어요. 내각제 개헌은 거긴 아닌가? 그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고민하려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총리는 누구야? 박지원이야? 김종인이야? 여기에서 어떤 네티즌이요. 정말 정확한 말을 했어요. 개헌을 말하는 자는 정률하다.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으니까 학칙을 변경해서 부정 입학을 했다. 대통령 지지율도 안 나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학칙을 바꾸듯이 헌법을 바꿔서 내각제를 통해서 총리를 꿈꾸고 있다. 그래요. 지금 개헌 주장한 사람들은 이게 직선제에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그럼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안철수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그 김무성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안철수 대표가 연대 가능하냐고 물으니까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가능하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저 인터뷰를 보고 기득권 탑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또 화답했어요. 그렇죠. 화답했고 그 제3지대 무슨 개헌을 위한 토론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민주의 김성수, 박병석, 박영선, 최명길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직접 인터뷰에서 개헌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당이 쪼갤 수도 있다는 네. 분류가 이 분류가 갈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잘못하면 죽 써서 못 줄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네. 촛불을 들되 탄핵까지 끝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탄핵 이후에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정권개최 민주정부 수립이 촛불을 든 목표고 그리고 민주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일제잔재 청산하고 유신잔재 청소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부역자들 처벌하고 그다음에 세월호 진상규명하고 국정교과서 없애고 테러방지법 없애고 매주 나가 그래서 토요일마다. 뭐 이런 거를 다 해야지 촛불을 든 의미가 생기는 거죠. 정권 알았어요. 교체. 알았는데 국민들이 더 빨라요 우리보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알고 더 용기 있고 저는 뭐 그건 걱정 안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 대목에서 제가 의문이 가는 게 하나가 박지원 의원은 그럴 수 있어요. 야 이렇게 모여서 김무성이랑 모아가지고 이삭 죽게 해갖고 또 하나의 세력을 만든다. 그럼 안철수가 그러면 거기서 그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 손을 들어주나? 제가 봤을 때는 방송에서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예. 박지원 의원은 오른손에 떡을 들고 왼손에 또 떡을 들고 어떤 떡인지 모르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렇죠. 정치 기술이 현란합니다. 근데 전 지금 여기서 봐. 검은 떡을 가지고 흰 떡이라고 주장할 수 지금 있어요. 우리 여기서 재밌다. 이 정치 재밌어요. 요새 보니까. 그러면 아까 그 박영선 의원이랑 최명길 의원이랑 김성수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박병석 예. 이분들이 거기 참여를 했다. 뭐 토론회 참석, 개헌 논의.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들이 다 개헌에 찬성하고 탈당한다는 건 저는 그렇게도 보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김종인 의원이 여기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개헌 지지파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은 정치를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치에서 그러면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제3세력을 만들면서 나간다 했을 때 김종인 의원이 안철수 쪽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야? 그쪽으로 가면? 당연하죠. 그런 거야? 안철수 개인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세력을 지지하는 거죠. 아, 이런 건 있어. 이분은 내각제를 원하니까 내각이 됐을 때 대통령은 뭐 안철수가 되든 손학규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아니 저는요 그 동상이목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내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의 최종 정치 인생의 꿈은 내각제 총리입니다. 자, 손석희 앵커가 물었어요. 김무성 대표가 나왔어요, 뉴스룸에. 자, 총선 때는 나는 다시는 육선으로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근데 오늘 대선 불출마를 얘기했다. 그러면 다음에 총선에 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각제 총리가 꿈이라면 그랬더니 그건 다시 점검하고 고민해봐야 네. 되겠네 하고 딱 들킨 거예요. 그러면서 동공지진이 일어납니다. 예.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각제 개헌이 되면 총리를 하려면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불출마 선언을 번복해야 되는 그런 재검토 고민을 하겠다라고 국회의원이 들킨 거예요. 아니면 안 되나? 아 그러면 안 되죠. 예. 아, 정말, 총리는- 근데 정말 재밌네요. 네. 그렇죠? 아, 예. 이거 되게 진짜 재밌는데.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개헌파들이 나가서 뭉쳐서 따로 제3세력을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서 이 총리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둘이라고. 총리 꿈은 다 갖고 있지 아, 않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김무성 갖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종인 당연히 있고요. 정치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박지원 대표는 어쩌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꿈꾸고 있는지도 몰라요. 총리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제가 권한대행이 보기에는 총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권한대행을
그게 총리니까. 총리가 권한 대행이니까. 근데 지금 총리하는 거고 나중에 임기 보장된 이 총리하고 또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제3세력을 만들어서 이삭 죽기를 해서 당을 하나를 세게 이게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글쎄 이게 김종인 의원이 잘하실까 아니면은 박지원 대표가 잘하실까? 박지원 대표가 100배 잘하죠. 그러면은 그럼 자기가 100배 잘해서 이렇게 세력을 모아가지고 강하게 만들어서 놨을 때 이 사람이 김종인 대표한테 양보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하죠. 아니 뭐 박지원 대표가 그렇게 당을 또 새롭게 만들어서 파이 키워가지고 당권을 잡으려 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될 문제고. 재밌네. 어쨌든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어떤 수를 쓰든 대통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로 다 헤쳐먹어야 하는 거예요. 각자 생각을 하면서 친노 친문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렇죠. 손학규 전 대표가 오늘 박 대통령 인터뷰 담화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무조건 대통령 얘기를 반대하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요. 왜? 이 양반도 절대 대통령이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오히려 동기부여는 정말 더 강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손학규 대표는 이미 총리 자기 제안하면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안을 못 기다리고 받았죠. 있는 거야. 그거 아니면 할 게 없다니까. 뭐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건데. 그런데 예. 만덕산의 명령을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국민의당이 지금 호남의 압도적인 몰표로 지금 제3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정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제2의 3당 야합 이루어지면 호남 민심이 또 어디로 갈 거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박지원 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 그리고 박지원 대표하고 개인적으로 인연도 있고 친분도 있고 그런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본인도 촛불의 탄핵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저는 박지원 대표가 굉장히 영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호남 민심, 호남 촛불에 저는 몸을 불태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미리미리 그 길목을 지키면서 경고 차원에서 예방주사 놓는 거. 예방주사 놓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호남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의 지혜와 국민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